안녕하세요. 아모레 뉴런을 연재해드리고 있는 작가 우르노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7장 결어근남의 역습. 구종족의 방주가 구동되는 원리는 차가운 물리 법칙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류라는 존재를 거대한 양자 중첩 상태로 치환하여 물질적 질량을 0으로 만든 뒤 차원의 틈새로 전송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3차원 인류가 가진 지독한 엔트로피였다. 아르콘, 당신들의 계산식에는 결함이 있어. 나는 방주의 중심 헤크, 수억 개의 양자 비트가 빛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그곳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당신들은 인류를 순수한 정보 값으로 보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무자비적이고 통제 불능한 양자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우리가 느끼는 사랑, 공포, 그리고 일상에 대한 집착은 당신들의 정교한 양자 상태를 파괴하는 결 어긋남의 근원이야. 나는 내 안의 힉스 에너지를 극도로 미세하게 진동시켜 방주의 전송 시스템의 간섭을 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가장 정밀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불협화음을 던져 넣는 것과 같았다. 구종족이 인류를 데이터화하여 뽑아내려 할 때마다 인간들이 가진 삶의 무게가 양자 수준에서 강력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시스템의 결맞음을 무너뜨렸다. 은빛 방주의 내부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0과 1로 치환되어 떠오르던 인류의 영혼들이 각자가 가진 독특한 감정적 주파수 때문에 다시 물질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역전 현상이었다. 열역학 제2법칙의 반격 방주 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질량이 사라져야 할 공간에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정보 에너지가 가득 차면서 시스템은 거대한 열적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파동 함수의 붕괴 구종족이 설계한 전송 궤적이 인류의 관측 의지에 의해 사방으로 굴절되었다. 그들이 쏜 이주 광선은 직진하지 못하고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처럼 수천 갈래로 흩어져 밤하늘을 오색으로 물들였다. 이건 우주적인 연산 오류야. 아르콘의 외침은 이제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중력파를 응용했다. 엘레나와 나의 공명을 통해 증폭된 에너지를 안데스의 지각판에 충돌시켰다. 그러자 지구의 핵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중력의 파동이 방주의 은빛 막을 찢어버렸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될 파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중력과 마찰하며 살아가는 질량을 가진 생명체다. 순간 은빛 소용돌이는 역방향으로 회전하며 소멸했다. 궤도를 이탈하려던 인류의 모든 정보는 다시 강력한 자기조직화 과정을 거쳐 육체로 되돌아갔다. 하늘을 가득 메웠던 신종족의 약탈적 빨대들도 이 거대한 중력의 반동에 휘말려 마치 과부하 걸린 회로처럼 불타버렸다. 밤하늘에 휘날리던 파이어볼과 위성 파편들은 이제 단순한 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종족의 오만과 신종족의 탐욕이 인류의 무거운 진실에 부딪혀 산산조각난 양자적 파편들이었다. 빛의 잔상이 사라진 안데스의 새벽, 그 공기는 다시 묵직한 질감을 되찾았다. 과학은 우리를 데이터라 불렀지만 우리는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육체로 남았다. 비로소 우주적인 연산 오류가 수정되고 지구는 다시 가장 인간적인 중력의 궤도로 돌아왔다. 제18장 심장의 공며. 안데스의 은빛 폭풍이 잦아든 뒤 지구의 대기권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기묘한 에너지 침투 현상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함선도 병사도 아니었다. 밤하늘을 수놓는 오로라 사이로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가벼운 수조개의 투명한 에너지 구체들이 소리 없이 지상으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한국의 강 박사는 폐허가 된 연구실에서 복구된 홀로그램 모니터를 응시하며 경이로움에 숨을 들이켰다. 전 세계의 생체 신호 데이터가 일제히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금 기자, 이건 침공이 아니네. 이건 UEB야. 한 박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위성 통신을 타고 전해졌다. 그와 동료 인류학자들이 밝혀낸 진실은 실로 경이로웠다.
이 구체들은 자아를 가진 종족이라기보다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력이 응축된 순수 에너지체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유지할 육체가 없었기에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자신들과 주파수가 맞는 유기체, 즉 인간의 심장을 찾아 들어오고 있었다. 에너지 화합의 디테일. 선택적 결합은 모든 인간에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심장이 내뿜는 고유의 토로이달 자기장을 감지했다. 타인을 향한 연민, 창조적인 열정, 삶에 대한 순수한 애착을 가진 인간들의 심장박동에 반응하여 그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비점유적 공생으로 그들은 육체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았다. 심장박동의 리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인간의 생체 전기를 정화하며 오히려 면역력을 강화하고 생명력을 증폭시켰다. 서울의 거리에서 땜질을 하던 남자와 아이를 안아주던 여인의 가슴 속으로 작은 빛의 구슬들이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그들의 눈동자에는 전보다 깊은 생기가 돌았고 고질적인 질병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들은 외계 종족이라 부르기 어렵네. 한 박사가 덧붙였다. 오히려 우주가 지구에 보내준 생명의 보충제에 가깝지. 신종족이 빨아먹은 인류의 에너지를 이 구체들이 다시 채워주고 있는 거야. 인간의 육신과 우주의 에너지가 완벽하게 화합하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네. 나는 안데스의 정상에서 엘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 부근에서도 은은한 금빛 구체가 맥동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내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것은 인간의 따뜻한 박동과 우주의 서늘한 광의가 섞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중주였다. 구종족은 우리를 사육하려 했고 신종족은 우리를 연료로 쓰려 했다. 하지만 이 이름 없는 에너지체들은 그저 우리와 함께 존재하기를 택했다. 지구 곳곳에서 인간의 심장들이 우주의 주파수와 맞물려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고립된 3차원의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수조개의 우주 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빛을 품은 육신들의 행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우르노와 아모레 뉴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